풍문으로 들었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주초의 반등이 약간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연속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작용하고 우리나라는 반짝 상승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저희가 주말에 포트폴리오 교육을 해드린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초에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오늘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초에 그래도 반등이 살짝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주 초에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것에 비해 우리 시장은 어땠죠? 자, 월요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화요일 날 그래도 마음에 들 것 같은 반등이 나왔는데 자, 어제는 어땠습니까? 갭상승 출발해서 역시나 오늘도 좋겠구나 싶었는데 갭상승 출발을 한 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현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이러니까 또 여러분들 불안해하고 실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글로벌 변수 중에서 미국의 긴축 정책 그리고 영국의 감세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가 이제 긴축은 또다시 CPI 지수를 본다, PPI 지수를 본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표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의 감세 정책은 열흘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자, 그럼 불확실성이 일부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지금 어느 구간이다? 다음 주면은 우리 시장 또 옵션 만기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영향권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지금 포지션이 구축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만기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차트에서 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이 하단을 이탈했죠. 자, 이탈할 때 어떻게 이탈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음봉으로 이탈을 한 후에 개파락을 통해서 강하게 한 번 더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만기일까지 지금 베팅되어 있는 가능성은 뭐냐? 아주 강력한 가능성은 일단 2200 위쪽에 올라오는 거다라고 저희가 노란톡방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2200 위쪽은 올라온다.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공포감에 휩싸였지 않다라고 하면 지난주 투매가 나왔고 약한 반등만 나와도 2200포인트 위쪽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 상황에서 반등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봤을 때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가 되면서 콜옵션 매수가 갑작스럽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위쪽을 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 갭을 메우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갭 하락 나왔던 이 구간을 메운다. 그러면은 2200 한 중후반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2200 낮게 보면은 2200 한 70포인트에서 높게 보면 90포인트 이 정도까지 반등 정도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 이 정도까지 간 다음에 안착이 되느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혹은 안착 못하고 다시 내려오느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봐야겠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은 이제 CPI, PPI 지표 발표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장이 반응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은 반등이 나온다까지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 후에 움직임은 지표를 보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변수를 보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약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공포에 빠져서 도망갈 구간이 아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알려드린 돈줄 포트폴리오에서 4종목 중에 3종목이 강하게 벌써 상승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 8.48%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해서 8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조정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를 한 종목이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렸다. 이틀 만에 올라온 겁니다. 이건 30분봉입니다. 분봉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틀 만에 8.48% 올랐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더 강력합니다. 18.94%. 1%만 더 올랐으면 20%에 육박하는 수익률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었죠. 자, 두 번째 종목도 이렇게 올랐고 세 번째 종목 또한 18.89%.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돈줄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지금 반등 구간에 여러분 계좌를 빠르게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구성하셔야 되고 지금 편입을 하셔야 되는지 잠시 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돈줄 종목 그동안 수익률을 보시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거.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돈줄 종목들 보시면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뭐 아니면은 이런 뭐 히림이라던가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리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한국항공우주, 뭐 에코프로비엠, 뭐 LNF, 파워로이스 이런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더 큰 수익률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정말 좋은 수익률은 우리 태조이방원 많이 들어보셨죠? 그중에 방산주들이 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부터 시작해서 뭐 LIG 넥스원 뭐 이런 종목들이 상위에 속해 있죠. 괜히 주도주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시장이 어려울 때는 바이오주 쪽으로 해서 방어 성격인 종목들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설명드렸죠. 보시면은 HLB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상위권이죠. 자, 그리고 뭐 선익시스템이나 나무가 같은 XR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률을 올린 종목들 저희가 급등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있죠. 자,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하락을 했을 경우,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강한 종목. 시장에서 가장 수급이 좋고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가다가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다.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주도주들이신다.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만 노려도 여러분들이 섭섭치 않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다시금 추세를 만들면은 그 구간은 2차 상승의 최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쉬고 있다.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모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 종목이 지금 시원치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로 교체를 활발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목의 수평 이동입니다. 좋은 종목 그리고 좀 부실한 종목 같이 밀려 있을 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같이 밀려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종목들이 더 빠르게 계좌를 회복시켜주고 수익 전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 그리고 조정장에서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니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시고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 종목을 매매했습니까? 자, 이 당시에 6월 달이었는데 저희가 소개해 드릴 때 어떤 상황이 있었죠? 누리호 발사 실패했나요? 성공했죠. 근데 성공했는데 이렇게 밀렸습니다. 왜 밀렸습니까? 재료 노출이다.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밀려야 된다, 이건.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선반영돼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이 종목이? 선반영돼서 미리 급등한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횡보하다가 조금 올라왔다고 치는데 그럼 요만큼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이 올라왔다고 해야 요 정도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만큼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밀려도 여기 살짝 흔들고 가야 되는데 더 많이 밀렸죠. 왜? 시장이 이때 흔들렸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누리호 성공했습니다. 성공된 부분 미래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주가는 언제나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우주항공산업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폴란드 방산 MOU 맺는 부분도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우리 방산주들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매한다? 아, 많이 밀렸으니까 이 종목 싸니까 매매한다? 아니죠. 아니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지금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매매한다?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하락을 제한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확인하고. 어떻게? 동그라미 2개 쳐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2개를 쳐드렸습니다. 어떻게? 5만 원을 회복하면은 5만 원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트랩을 완성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다. 혹은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데 이 이후의 움직임이 회복되면 좋겠지만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으니 매수가 아니다. 아직 떨어지는 칼날이다. 그러면은 45,000원 구간 지지 받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 후에는 5만 원 구간 넘어가는지 보시고 못 넘어가면 정리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45,000원 구간에서 지지는 받았습니다. 그럼 매수는 가능했죠. 그리고 나서 5만 원을 넘어갔나요? 돌파 시도는 했는데 결국 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야 된다. 미리 말씀드렸던 전략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45,000원에서 5만 원이 10% 이상의 여러분들은 수익을 올리시는 겁니다. 12%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매도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다시 45,000원 지지력 테스트하러 오는데 지금 이 구간은 하락 N자형처럼 밀려 내려왔죠. 자, 그러면은 이 밑에서 싸다고 산다, 안 산다?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왜? 추세적으로 아직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45,000원을 회복하면은 조금 더 가격이 높더라도 회복을 하고 나서 매매하는 겁니다. 하락을 이겨내는 순간 매매를 해야 안전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트랩을 만들고 우리는 매수 사인을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94.84%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렸다. 자, 핵심은 꾸준히 봐야 된다죠. LIG 넥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또한 떨어지는 칼날이다라고 설명드리고 똑같이 7만 원 구간 말씀드리고 65.94%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저희가 50% 넘어갈 때 이미 10만 원 넘어갈 때 말씀드렸죠. 목표치는 이미 달성했다. 10만 원 구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추가 수익 구간이니까 분할 매도해도 되고 추후에 조정받으면 꾸준히 봐도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편입을 했느냐? 이 중에서 정말 강했던 종목 저희가 편입을 해드렸죠. 돈줄 종목 방산주입니다라고 설명드린 종목. 이 종목 뭐였습니까? 이 셋 중에 중간에 있던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자,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25,000원 구간까지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보이시죠? 이 아래 꼬리 달면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저점 매수세까지 확인을 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돈줄 종목 현대로템이 지금 8.48% 이틀 만에 올라온 수익률입니다. 화요일 수익 이틀 만에 이렇게 8%대의 수익률 보이면서 여러분 계좌를 빠르게 복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타이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육받고 싶다.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점심시간에 온라인 교육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 쪽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섹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는 조금 더 들고 간다, 현대로템은 좀 더 들고 간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바이오 섹터, 좀 안정적으로 갈 때 방어성 종목을 하나 가져가야 된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죠. 경기 방어성 종목이 어떤 섹터들이 있나요? 우리가 생활 필수로 써야 되는 생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통신이라던가 아니면 전기, 가스, 뭐 제약 이런 쪽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아프면 약은 먹어야겠죠. 전기는 써야겠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필수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이오주 두 종목이 있었죠. HLB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3%라는 좋은 수익률을 보인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저희가 이 주봉을 준비해서 알려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17만 원 위쪽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착을 했죠. 자, 하락 구간일 때 볼 수 있지만 이 종목이 지금 하락을 제한하면서 6만 원 구간에서 수렴하기 시작했다. 6만 원을 흔들고 회복하면서 트랩까지 완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려갈 때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힘을 크게 실어줄 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업 가치가 너무 싸게 측정돼 있어요, 지금은. 너무 싸게 측정돼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대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분식회계 이슈, 그리고 코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이번에 배그젤마도 허가를 받았고, 임상 워낙 잘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3년 내에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계속 출시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만기가 돼서 만료가 돼서 특허 만료가 돼서 바이오시밀러들이 계속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향후 3년 이상은 셀트리온 그룹주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램시마 SC까지 굉장한 성장을 보일 수 있다. 코로나 시즌에 힘들었던 거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함께 대면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신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SC 뭐 이런 약물을 출시를 해도 영업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리베이트도 제약 쪽은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고 하니까 가서 이 우리 약품 한번 써보세요. 오리지널 약품보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더 좋을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리오프닝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6만 원 회복되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조정 구간이고 어려울 때 이런 종목들을 한 종목 가져가시면 계좌를 방어해 준다라고 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어떻게 됐죠? 33.17%라는 좋은 수익률. 그리고 목표치가 8만 원이었는데 8만 원까지 딱 도달하고 쉬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6만 원에서 8만 원 부분까지 저희가 알려드린 만큼 예쁘게 상승을 했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좌 방어용으로 하나 정도 들고 가시는 거 굉장히 좋다. 짜임새 있는 포트폴리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HLB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HLB 굉장히 단기적으로 좋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자, HLB 같은 경우는 34,000원 중요한 구간이고 이탈했다 회복하는 이 트랩을 완성했다라고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HLB는 개별 이슈가 있었죠. 간암 1차 치료제가 마의 1차 지표로 전체 생존기간 마의 20개월을 돌파했다. 22.1개월을 돌파하면서 S모까지 해서 강력한 모멘텀. 어떻게 설명드렸는지 기억나시죠? 자, 간암 치료제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탑라인 발표 때 이미 나왔었고 잘 나오는데 얼만큼 잘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세부 지표가 관건이다. 지금 임상 진행할 때는 대조군이 넥사바였는데 넥사바 언제 겁니까? 2005년 때부터 계속 넥사바가 군림을 했었고 지금은 뭐 렘비마나 다른 옵션들이 와 있죠. 1차 옵션이 뭡니까?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의 병용요법이 1차 옵션이다. 그러면은 이 1차 옵션보다 무언가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19개월 때에 아바스틴 티센트릭을 넘어서는 1차 지표를 보였다. 2차 지표나 ORR, DCR 같은 경우는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조금 더 앞선다고 해도 1차 지표에서 앞섰으니까 그래도 강점은 있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1차 지표니까요. HLB는 1차 지표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3년 전에 2019년에 이미 리보세라닙 단독요법으로 해서 위암 3차 치료제 임상을 마쳤죠. 다 좋았는데 1차 지표가 충족되지 못했어요. 대조군이 너무나도 잘 나와서 일부 국가에서 충족되지 못해서 아직도 NDA 신청, 신약 허가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암 3차 치료제가 3년 전에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 트라우마가 1차 지표에 있었는데 1차 지표를 너무나도 멋있게 충족시켰다라는 부분에서 이번에는 신약 허가 기대감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감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69.12%라는 굉장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전략도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불안하신 분들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 직전까지만 매매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그러니 연휴 기간에 현금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불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수익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잘 나올 것 같다. 탑라인도 좋았고 잘 나올 것 같다. 믿고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휴 이후에 한번 올라오면 그 구간에서 잘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재매수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매도 타이밍까지 노란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바이오주 지금도 불안하니까 강한 종목들이 쉴 때 매매하는 거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이런 종목들도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불안하시니까 내 계좌 방어를 위해서 말씀드렸죠. 바이오주 이 종목은 68,400원이 종가였는데요. 6만 원까지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강하게 위쪽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공급 계약까지 마친 기업. 다시 볼 수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방산주에서 우리가 현대로템을 다시 봤듯이 바이오주에서는 안정적으로 보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HLB를 다시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방어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방어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바이오주 대신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아보시고 제가 낱낱이 다음 돈줄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 채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오주 너무 방어적이라서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대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보수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주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공격적이다,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엔터주를 하나 편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말 되면은 여러 시상식 때문에 많은 가수들이 컴백을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4분기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의 소속사, 이 그룹 계열사의 소속사에 있는 걸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빌보드 차트에 6주 연속 랭크가 돼 있고 앨범 차트 핫 100, 빌보드 2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면은 월드 투어를 진행합니다. 자,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월드 투어가 계획이 되어 있는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걸그룹이 소속된 곳입니다. 그 기업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4,500원간 정도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영향력으로 밀려 내려왔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다음 저항인 6,000원 정도, 한 5,800원에서 6,000원 사이 정도의 분할 매도를 한다 해도 지금 4,500원 구간이면은 굉장히 큰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드 투어, 빌보드 차트 진입해서 유지되는 것 모두가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어려운 것을 보이그룹도 아닌 걸그룹이 해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걸그룹을 보유한 이 돈줄 종목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죠. 자, 6,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7,000원, 그 다음 8,000원 이렇게 1,000원씩 높이면서 보시면 되는데 1차적으로 5,800원에서 6,000원만 가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으니 이 종목을 바이오주 대신 편입하실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돈줄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조정 구간에도 강한 힘을 보여줬던 섹터들, 후발 섹터들이 올라올 것이다. 주도주 섹터들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 굉장히 큰 일을 해준 나무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나무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9,500원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아래서 바닥을 그렸는데 이렇게 3번이나 바닥을 그리면서 다중바닥을 완성을 했죠. 하락 후에 이렇게 다중바닥을 완성했다. 그리고 나서 9,500원을 회복. 그런데 힘이 아직 약해서 다중바닥 그릴 정도면은 힘이 좀 약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락 후에 V자 반등 나오는 게 제일 강한 놈입니다. V자 반등 나오는 게 제일 강한 놈이에요. 그 다음 강한 놈이 이중바닥으로 그리고 가는 놈입니다. 이런 종목이 V자 반등.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 V자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중바닥 패턴 종목들을 놓쳤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는 역회된 숄더나 다중바닥 종목을 노리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다중바닥을 그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아니라 시장이 한 차례 목표치 달성하고 휴식 구간일 때 뒤늦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종목들을 보면서 그 섹터를 보면서 강도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언제 매매할지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겠죠.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9,500원 구간 지지받는다, 수렴까지 맞췄다라고 말씀드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목표치 1차 목표치 약간 도달 못해가지고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지력 테스트 받고 결국에는 저희가 목표한 2차 목표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69.12%라는 굉장한 수익률을 보였죠. 단기적으로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그 어렵다는 조정 구간 8, 9월 시장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보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정 구간에 왜 그리고 후발주로 왜 다중바닥 패턴 그린 종목들이 뒤에 움직이는지 이해되시죠? 조정 구간에는 왜 후발주를 노려야 되고 주도주는 조금 쉬게 해줘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선익시스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7월 2일 날 소개해드리고 또한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65,500원 구간에서 저희가 이 이하만 내려오면은 매수하셔도 됩니다. 사실 아니 16,500원이죠. 자, 15,000원 구간까지 내려오면 좋겠지만 안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지금 지지력 테스트 이중 바닥 다 만들고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16,500원 이하에서만 분할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걱정 없습니다 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중 바닥 패턴이지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 또한 위쪽으로 수익권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시장 영향력으로 살포시 쉬긴 했지만 결국은 이 어려운 구간, 조정 구간인 8월 말에서 9월에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갈 자리를 가는 겁니다. 64.5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안겨준 겁니다. 후발주들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했던 종목들,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로 시장 때문에 밀려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거다.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베팅해서 기술적 반등이 일부만 나오더라도 적지 않은 수익률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XR 관련주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야 된다. 소개해 드린 겁니다. 왜 이 종목이 나왔는지 이제가 이해되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6,500원 아래에 위치했는데 6,500원 회복되면은 요거 트랩으로 완성돼 가지고 멋진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저희가 6,390원일 때 포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 6,500원 회복 못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의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500원 회복할 때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게 더 안전한 건 맞습니다. 저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베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가시면 된다. 둘 다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수 앞을 더 내다봐야지 이 아래서 매수하실 수 있는 거고 처음에는 가장 기본을 지키세요. 지지선을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트랩을 완성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 구간에서는 명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밑에서 더 싸게 산다, 기교를 부릴 때가 아니라 회복할 때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틀 동안,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분봉 차트입니다. 자, 이틀 동안 멋진 수익률을 보이면서 이틀 동안 18.94%입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확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종목인 겁니다. 왜 XR 기기 관련주?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 쉴 때 왜 매수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20% 가까운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차곡차곡 담아서 쌓아나가서 지금 손실 중이라면은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 전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수익을 보다 수익이 조금 깎이셨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수익률을 회복하고 추가 수익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가 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뉴프렉스. 단기간에 20%가 올라왔습니다. 보유하실 분들은 대응 전략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나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한 차례 수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보시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교체할 대안주를 찾아야겠죠. 자, 여러분들 노란톡방 지금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시간 잠시 가진 후에 바로 대안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R 관련주를 대체할 종목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조선기자재 쪽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 태조이방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름이 조금 유치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자, 그중에 조선주 계열, 조선주 중에는 제가 항상 교육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를 현대일포조선을 제일 선호합니다. 그리고 매각 이슈가 있으면 바닥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매각 이슈로 메리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기자재, 피팅업체 이런 쪽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수익률은 충분히 여러분들께 만족스러울 만큼 안겨드릴 종목들입니다 라고 소개해드리고 지금 주도주에 등극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조선주들도 피팅업체들도 충분히 휴식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좋았던 이 추세를 마감하고 지금 언제부터예요? 8월 말부터 해가지고는 9월까지 휴식을 취했다 이겁니다.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음봉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전략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나갑니다. 자, 조정 구간일 때, 시장이 어려운 구간일 때 매수는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양봉보다는 음봉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떨어지는 칼날 이런 음봉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음봉이 아니에요. 이 음봉이 내려갈 때, 여기 나오는 음봉이 아니고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쉬는 이 음봉 있죠. 이 음봉, 이 눌림목에서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세요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음봉에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음봉 공략이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떨어지는 칼날이 아닙니다. 이런 음봉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바닥에서 하락 추세를 조금 마무리하고 하락을 정체시키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반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음봉,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음봉 매매 전략도 아무 음봉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양봉도 아무 양봉에 들어가는 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기자재 지금 음봉 구간 어디예요? 22,000원을 회복 시도하다가 실패한 듯 보이죠? 실패한 듯 보이죠? 그리고 아래 꼬리도 길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겁니다.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거예요. 21,000원대잖아. 21,000원 초반이잖아. 모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21,000원 아래 주면 더 좋은 거고 지금부터 모아가는 겁니다. 모아가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22,000원만 조만간 저는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종목이 이 22,000원을 회복한다? 26,000원 구간까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조금 낮게 잡아도 한 25,000원이나 25,500원 구간부터 해서 26,000원까지 분할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전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단기 전략으로도. 단기 전략으로도.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관심 갖는다라고 하면 26,000원까지 가면 2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도 없습니다. 가격도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저렴한 구간이죠. 분할 매수에서 20% 정도만 나와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한다? 그럼 추세를 다시 만드는 거죠. 다음 목표치 3만 원, 그 다음에 34,000원, 35,000원 이렇게 올리면서 계속 추세를 만들면서 수익률을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그 전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어떻게 이게 주도주로 앞으로 계속 갈 거를 장담하십니까?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올해 기업들이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한다. 모든 기업은 아니지만 현대일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는 딱 2개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게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 테마입니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실적 턴어라운드 테마. 두 번째 뭡니까? M&A 테마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라고 하죠. 조선주는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주가 계속 쌓여갑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무기화하니까 가스관으로 이동을 못하니까 LNG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조선주 LNG선 발주하면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기술력이 안 되고 일본은 기술력은 되는데 본인들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집,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LNG선은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선 관련, 조선 피팅업체, 기자재 업체들 자연스럽게 같이 발전하고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조선주와 함께. 그럼 안정적이라는 거죠. 적어도 강하게 밀리고 업황이 바닥을 찍고 턴 됐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태조 이방원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다른 종목들은 성장주가 많은데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실적과 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실 수 있다. XR 관련주로 해서 단기적으로 재미 보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의 주도주격인 종목 중에서 이제 막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돈줄 종목은 LNF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30% 깔끔한 수익률이었죠. 자, LNF 같은 경우는 양극재의 대장주 중 하나입니다. 자, 기존의 대장주들 보면은 양극재 쪽은 LNF가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엎치락뒤치락했죠. 보통 LNF가 먼저 MCN 쪽으로 해서 앞서 나갔지만 그 후에 최근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더 그룹사 쪽이 전체적으로 상장하고 성장하면서 앞서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금 시총 1위와 3위 이 두 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위, 3위 안에 이 두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수 양극재라고 하기에는 이 두 종목과는 다르게 에코프로비엠, LNF와는 다르게 두 종목 모두 저희가 돈줄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죠. 이 종목들과는 다르게 음극재까지도 2025년에는 양극재, 음극재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강한 포부를 품고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좀 다르죠.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닌 음극재도 한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LN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통의 강호로 볼 수 있다. 안정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당시 타이밍은 LNF가 가장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20만 원 구간, 지지력 테스트 받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 LNF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쉬는 거죠. 이렇게까지 예쁘게 잘 쉬고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중바닥성 움직임까지 만들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LNF에. 관심을 가졌더니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죠. 자, 보시면은 20만 원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 우리가 목표한 1차 목표치 24만 원, 2차 목표치 26만 원까지 명확하게 달성을 해줬습니다. 명확하게 달성했어요. 너무나도 깔끔했죠. 너무나도 깔끔한 종목이었죠. 정확하게 30% 딱 달성하고 깔끔하게 달성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관련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 5글자에 태양광 종목이 들어가 있죠. 2차 전지주가 들어가 있죠. 원전 관련주가 들어가 있죠. 자, 5개 중에 3개가 친환경 관련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친환경 관련주 한 종목 정도는 보유하고 갈 만하다라는 겁니다. 친환경 관련주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보유할 만하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게 이 종목 아닙니까? 친환경 관련주의 대장주. 대저위방원의 5가지 섹터 중에 3가지 섹터를 담당하는 친환경 관련주. 그렇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58,700원 구간인데 이게 55,000원까지 내려오면 좋겠지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추세적으로 하락이고 계속 음봉이라서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께 추세 반전이 가능한 캔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캔들이죠. 그렇지만 추세 반전 가능성 있는 캔들입니다. 우리가 가격적으로는 55,000원까지 내려오면 더 유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종목의 강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지선을 오히려 건드리지 않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게 이 종목은 더 강한 종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 친환경, 특히 태양광에서 대장주였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 반전 캔들이 등장한 후에는 반등 가능성이 짧게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눈치채셨겠죠? 자, 이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빠르게 18.89%, 거의 20% 수익률이 나왔죠. 정말 강력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왜? 이 종목이 대장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이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 대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올라온 다음에 대장인데 강하게 음봉으로 쭉 내려왔죠. 세력들도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빠져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종목을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틀이면은 이렇게 멋진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제 교체하고 싶은 욕구가 나오실 겁니다. 좋습니다. 들고 가셔도 되고 교체하셔도 되는데 어떤 종목으로 교체할 거냐? 역시나 친환경주로. 네. 친환경주는 기본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음극으로 2차 전지 가능하다. 자, 에틸렌 카보네이트 기술을 보유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존에도 굉장히 좋은 기술력으로 평가를 받던 종목이죠. 자, 지금 구간 아주 좋습니다. 9,000원 구간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오늘 윗골이 달았는데요. 이 구간 시장 영향 때문에 밀린 거지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0,000원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10% 이상 수익률 나올 것이고 빠르게 회복한다 12,000원까지 보시면 3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매일 정오 12시마다 여러분들께 온라인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면은 제가 이런 종목들 자세하게 교육해드리고 매매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야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오늘 오후 12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과 온라인 교육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힘차게 돈줄 종목 실천하셔서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